레이 커즈와일은 대표적인 트랜스 휴머니스트입니다. 특히 특이점이 온다 이 책 때문에 트랜스 휴머니즘 관련해서는 언제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다시 썼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AI의 빠른 발전을 목도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를 살펴볼 텐데 전체를 개관한다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 커즈와일이 자주 묻는 물음입니다. 인간을 그대로 완벽하게 복제했을 때 그 인간은 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매일 아주 빠른 교체 과정을 겪는다. 신경세포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매달 약 절반이 교체되고 신경미세관은 반감기가 며칠에 불과하다. 시냅스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단백질은 이틀에서 5일마다 교체되고 시냅스의 NMDA 수용체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되며 가지돌기의 액틴 필라멘트는 수명이 약 40초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몇 개월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되는 셈이며 우리는 얼마 전에 자신과 비교하면 생물학적 버전의 두 번째 나이다. 여기서도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정보와 기능이며 특정 구조나 물질이 아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에델만 같은 경우에는 물질성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의식을 구현하는 것이 정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에델만은 그것을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의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질은 바뀌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물질이 핵심이 아니라 추상적 정보와 기능이 핵심이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질이 서서히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물질이 의식이나 마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서서히 바뀌는 물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 의식을 지탱해주고 있다. 즉 물질이 바뀐다고 해서 물질이 핵심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기 전에 물질도 바뀐 후에 물질도 계속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질 안에 기능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오서가 생각하기에는 물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에델만도 안토니오 다마지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범주 체계와 지각적 범주와의 상호 연결로 1차적 의식을 설명하는 에델만, 그리고 느껴야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모두 구조를 중요시합니다. 양자 수준 에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다수는 주관적 의식이 양자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 장에서 주장했듯이 나는 그런 수준의 에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범원형 심론과 같은 이론이 옳다면 주관적 의식은 뇌에서 정보가 배열되는 복잡한 방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에뮬레이션의 원래의 생물학적 뇌에 있던 특정 단백질 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뇌에서 정보가 배열되는 복잡한 방식, 이 구절의 뜻이 정보가 무작위적이든 통계적이든 특별한 구조 없이 배열된다는 의미라면 저는 구조 없는 배열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수도 없이 사이클을 돌려서 진화를 모방하고 우리 생명체가 진화 속에서 구조를 만들어냈듯이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에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 또한 어느 하세월에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비행기 부품들을 무작위로 던지고 던져서 비행기 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확률이 낮다. 그렇다면 지적으로 인간이 구조를 구현하고 그 위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들 얹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호주의, 연결주의, 유추, 진화 등의 알고리즘을 모두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스터 알고리즘의 교훈이나 인과 추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데아 펄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범원형 심론은 차머스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우주의 의식이라는 기본적인 힘이 마치 일종의 장처럼 펼쳐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우리의 주관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보의 배열이다. 이것이 범원형 심론에 대한 해석 중의 하나인데요. 이 해석을 레이 커즈와일이 지지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AI의 결함은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 기억과 상식,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한 문단에 그런 개념이 50개 있다면 그것들 사이에 가능한 맥락 관계는 1120쪽에도 넘는다. 그것 중 대다수는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장 전체나 책 전체의 맥락을 단순 무식하게 일일이 기억하려는 노력은
금방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되어야 제대로 된 기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아마 더 직관력과 귀추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련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맥락을 해결하는 것은 귀추 문제이다. 이런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결함이 있는 그 다음 분야는 상식이다. 상식은 현실 세계에서 상황을 상상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갑자기 침실에서 중력의 작용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연구해 본 적이 전혀 없을 테지만 그 가상 상황을 쉽게 상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 AI가 아직 현실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견고한 모델을 갖추지 못했고 훈련 데이터에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델을 탑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게 수십 년 전에 슈버트 드레이퍼스가 What Computers Can Do 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에 이 배경 규범과 관습들이 상식을 지닌 인공지능의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몸을 갖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의 형식 안으로 젖어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소리의 아이러니한 어조 같은 사회적 뉘앙스는 아직도 AI 훈련에 주로 쓰이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해가 없이는 마음이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 마음이론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부위가 존재하니 그런 것을 AI에게 달아줘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뭐 느끼는 게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다른 이에게도 투영하는 것일 텐데 내가 느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구조가 부족하다. 하나는 마음이론의 구현, 다른 하나는 몸의 구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이 커즈와일은 그래도 이 세 분야에서 AI의 빠른 발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경망 훈련 비용의 급격한 하락, 광범위한 데이터의 확보, 알고리즘 개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엽적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몇몇 구절들을 살펴봤고요. 레이 커즈와일은 손에 꼽히는 트랜스 휴머니스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주장을 접하는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